손주고 뭐고 내 새끼가 먼저지.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준호는 어차피 나는 시어머니를 멍하니 바라봤다. 이 사람이 정말 사람인가 싶었다. 그리고 말이야. 시어머니가 덧붙였다. 너도 이상하긴 마찬가지야. 민수도 안 맞는다고 했는데 어디서 그 돈을 구했어? 친구들한테 빌렸다고? 거짓말하지 마. 너 뭐 한 거 다 알아? 더러운 거.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은 아주 불행하고 절망적인 이야기인 것 같네요. 사연 바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병원 복도는 언제나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나는 그 냄새에 익숙해질 수 없었다. 아니, 익숙해지고 싶지 않았다. 익숙해진다는 건 이 생활이 일상이 된다는 뜻이니까. 백혈병입니다. 담당 의사의 말이 귀에 들어왔을 때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준호는 겨우 7살이었다. 7살짜리 아이가 백혈병이라니. 치료 방법은 있습니까? 내 옆에 앉은 남편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의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골수 이식이 필요합니다. 가족 중에 적합한 공여자를 찾아야 하는데 일단 부모님부터 검사를 해보시죠. 그날부터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준호는 항암 치료를 시작했고 나와 민수는 골수 적합성 검사를 받았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다. 검사실에서 나온 나는 민수를 기다렸다. 민수도 곧 나왔다. 우리는 함께 의사 앞에 앉았다. 안타깝게도 두 분 다 준호와 골수형이 맞지 않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의사는 형제자매나 다른 가족도 검사해 볼 수 있다고 했지만 준호는 외동이었고 우리 부모님들도 나이가 많으셨다. 기증자 은행에 등록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뭘 말할 수 있겠어. 우리 아들을 살릴 수 없다는데.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상태를 물으시더니 검사 결과는 어땠냐고 물으셨다. 둘 다 안 맞았어요. 내가 대답하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럴 줄 알았어. 애 아빠도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 네. 민수도 검사 결과 안 맞는다고 했잖아. 우리 아들이 괜히 아픈 애한테 골수 준다고 고생할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안 맞았다니 천만다행이야. 시어머니의 말에 뭔가 이상했지만 그 순간엔 그게 뭔지 정확히 짚어낼 수 없었다. 나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를 살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으니까. 다음 날부터 나는 기증자를 찾기 위해 미친 듯이 움직였다. 골수 기증 캠페인에도 참여했고 SNS에도 글을 올렸다. 하지만 적합한 기증자는 쉽게 나타나지 않았다. 엄마, 나 언제 나아?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준호가 물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진 준호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곧 나을 거야. 엄마가 꼭 낫게 해줄게. 나는 준호의 작은 손을 꽉 잡았다. 준호는 힘없이 웃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준호의 상태는 나빠졌다. 의사는 빠른 시일 내에 골수 이식을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했다. 그리고 이식 비용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었다. 우리 집은 넉넉하지 않았다. 민수의 월급으로는 병원비를 감당하기 벅찼다. 나는 대출을 알아봤다. 하지만 이미 집 대출도 있었고 더 이상 빌릴 수 있는 돈도 없었다. 친척들에게도 손을 벌렸지만 다들 자기 사정이 어렵다며 고개를 저었다. 여보, 어떡하지? 나는 민수에게 물었다.
민수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회사에 선지급 요청해봤는데 안 된대. 미안해. 당신이 왜 미안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민수도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에서 자는 민수를 보며 생각했다. 돈만 있으면 준호를 살릴 수 있다. 기증자를 찾으면 된다. 그럼 돈은 어떻게 구하지? 며칠 후 나는 병원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났다. 그는 정장을 입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내가 커피를 쏟았고 그의 옷에 튀었다. 죄송합니다. 나는 급히 냅킨을 꺼내 그의 옷을 닦았다. 남자는 괜찮다며 웃었다. 괜찮아요.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죠. 정말 죄송해요. 청소비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남자의 말에 나는 당황했다. 내 얼굴이 그렇게 보였나? 아, 아니에요. 그냥 혹시 병원에 누가 입원해 계신가요? 이 근처에서 자주 보셔서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이 백혈병이에요. 아, 그러셨군요. 힘드시겠어요. 남자는 명함을 꺼내 내밀었다. 명함에는 응응무역 대표 강태준이라고 적혀 있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도와드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명함을 받았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그때 알지 못했다. 일주일 후 나는 은행에서 나오며 절망했다. 대출이 또 거절됐다. 준호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고 의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다. 기증자를 찾았다. 하지만 이식 비용이 문제였다. 최소 5천만 원이 필요했다. 나는 멍하니 길을 걷다가 지갑에서 그 명함을 꺼냈다. 강태준.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저번에 카페에서 뵌. 아, 기억나요. 무슨 일이세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돈이 필요해요. 제가 뭘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이 필요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디 계세요? 만나서 얘기하죠. 우리는 한 호텔 카페에서 만났다. 강태준은 커피를 주문하고 나를 바라봤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5천만 원이요. 아들 수술비가 5천. 그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말했다. 가능해요. 대신. 그는 말을 멈췄다. 나는 알 것 같았다. 그가 뭘 원하는지. 하지만 나는 물어야 했다. 대신. 일주일에 한 번 저를 만나주시면 돼요. 식사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머릿속에서는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픈 준호. 엄마를 믿고 있는 준호. 알겠어요. 내가 대답하자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 금요일에 연락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울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다. 이게 준호를 살리는 길이라면 나는 뭐든 할 수 있었다. 첫 만남은 생각보다 덜 끔찍했다. 아니, 끔찍했지만 견딜만 했다. 강태준은 친절했고 억지로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다. 그는 약속대로 돈을 줬다. 나는 그 돈으로 병원비를 냈다. 준호의 골수 이식 수술 날짜가 잡혔다. 나는 기뻤다. 이제 준호가 나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수술 후에도 치료비가 계속 들었고
나는 계속 강태준을 만났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이었지만 나중엔 더 자주 만났다. 그리고 강태준만이 아니었다. 그는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개했다. 이 사람은 내 친구인데 좀 힘든 상황이라서요. 도와주실 수 있죠? 나는 거절할 수 없었다. 아니, 거절하지 않았다. 돈이 필요했으니까. 준호를 위해서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변해갔다. 처음엔 매번 울었지만 나중엔 눈물도 나지 않았다. 그냥 몸을 맡기고 돈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다. 민수는 내가 어디서 돈을 구하는지 물었지만 나는 친구들이 도와준다고 거짓말했다. 정말 고마운 친구들이네. 나중에 꼭 인사드려야겠어. 민수의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준호는 수술 후 회복하는 것처럼 보였다. 의사도 긍정적이라고 했다. 나는 기뻤다. 이 모든 게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석 달 후 준호의 상태가 다시 나빠졌다. 재발이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아니야, 아니야. 다시 수술하면 되잖아요.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나는 소리쳤다. 의사는 안타까운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이미 몸이 너무 약해졌어요. 더 이상의 치료는. 제발요. 제발. 나는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일주일 후 준호는 숨을 거뒀다. 마지막 순간 준호는 내 손을 꽉 잡고 있었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준호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준호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심전도 소리가 길게 울렸다. 나는 준호의 작은 몸을 끌어안고 울었다. 세상이 끝난 것 같았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나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빈 관만 보였다. 준호가 들어있는 그 작은 관. 준호를 보내고 나서 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지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준호의 방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다. 민수가 밥을 차려줘도 먹지 않았다. 여보, 좀 먹어. 이러다 당신까지 쓰러지겠어.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민수도 힘들어하는 걸 알았다.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다. 나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다. 아니, 돌아온 척했다. 장을 보고 밥을 하고 빨래를 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죽어 있었다. 어느 날 나는 병원에 준호의 의료 기록을 받으러 갔다. 서류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준호의 골수 이식 기록을 보게 됐다. 기증자 정보를 보는데 뭔가 이상했다. 기증자 익명. 나는 담당 간호사에게 물었다. 혹시 이 기증자 정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기증자 정보는 익명이라서요. 왜요? 아니, 그냥 혹시 가족 중에 맞는 사람이 있었는지 궁금해서요. 간호사는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다. 당시 검사 기록을 보니까 어머님은 불일치, 그리고 아버님도. 잠깐만요. 간호사의 표정이 이상해졌다. 이상하네요. 여기 기록에는 아버님이 적합하다고 나와 있는데. 네? 그게 무슨. 아, 죄송해요. 제가 잘못 봤나 봐요.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외부 기증자분께서. 나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다. 머리가 멍해졌다. 민수가 적합하다고? 그럼 왜 이식을 안 한 거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계속 생각했다. 뭔가 잘못됐다. 분명히 의사는 우리 둘 다 안 맞는다고 했다. 그런데 기록에는 민수가 적합하다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민수에게 물었다. 당신, 골수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봤다. 그게 안 맞는다고 했잖아. 정말? 정말 안 맞았어? 왜 그래? 갑자기? 나는 병원 서류를 꺼냈다. 이것 좀 봐. 여기 기록에는 당신이 적합하다고 나와 있어.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게, 대답해. 당신 정말 안 맞았던 거야? 아니면,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설마 거짓말한 거야? 미안해. 뭐가 미안해? 왜 거짓말을 한 거야? 나는 소리쳤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가 하지 말라고 하셨어. 뭐, 골수 기증하면 내 몸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고. 우리 가문의 대를 이을 사람이 다칠 수는 없다고.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시어머니가? 민수가? 그래서 당신은 그 말을 들었어?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나도 힘들었어. 어머니와 준호 사이에서 나도 힘들었다고. 힘들었다고? 힘들었어? 나는 웃음이 나왔다. 미친 듯이 웃었다. 당신은 힘들었다고? 나는 뭐야?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계속 웃었다. 웃다가 울었다. 다음 날, 나는 시어머니 집으로 갔다. 시어머니는 차를 내오며 물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어머니, 진짜예요? 뭐가? 민수가 준호한테 골수 이식할 수 있었다는 거요. 어머니가 말렸다는 거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그래, 내가 말렸지.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무슨 소리야? 내 아들 지키는 게 잘못이야? 골수 기증하면 몸에 무리가 갈 수도 있다고 했잖아. 내가 10개월 배 아파 나온 내 새끼가 상처 입는 거 가만히 보고 있으라고? 그럼 준호는요? 준호는 어머니 손주잖아요. 손주고 뭐고, 내 새끼가 먼저지.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준호는 어차피. 시어머니는 말을 멈췄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어차피 뭐요? 어차피 죽을 거였다고요? 그래서 민수 다치게 할 필요 없다고요? 난 말 안 했어. 네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나는 시어머니를 멍하니 바라봤다. 이 사람이 정말 사람인가 싶었다. 그리고 말이야. 시어머니가 덧붙였다. 너도 이상하긴 마찬가지야. 민수도 안 맞는다고 했는데 어디서 그 돈을 구했어? 친구들한테 빌렸다고? 거짓말하지 마. 너 뭐 한 거 다 알아? 나는 숨이 막혔다. 뭘 안다는 거예요? 민수가 다 말했어. 내가 어떻게 돈 벌었는지. 더럽게. 시어머니는 비웃듯 말했다. 그러니까 내 자식도 그렇게 죽은 거야. 더러운 돈으로 치료받으려고 하니까. 그 순간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내 안에서. 마지막 남아있던 이성의 끈이. 나는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았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죽여버리겠어. 존댓말이 사라졌고 더 이상 예의 같은 건 필요 없었다. 나 이년아.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네 새끼들이 과연 잘 살아가는지 평생을 저주하면서 지켜보겠어. 더럽고 추악한 새끼들. 나는 바로 집을 나가 밖을 걸었다.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나는 계속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걸었다. 한참을 걷다가 나는 공원 벤치에 앉았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보였다.
준호가 좋아하던 별. 준호야. 나는 중얼거렸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못 지켰어. 엄마가 멍청해서, 약해서, 그래서.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나는 벤치에 쓰러져 엉엉 울었다. 그렇게 한참을 울었다. 울다가 지갑에서 명함들이 떨어졌다. 그 남자들의 명함. 나는 명함들을 주었다. 강태준, 김성호, 이준혁, 박민우. 이름도 다 외웠다. 나는 한참을 명함들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다. 강태준의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 저예요. 오,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냈어요? 그냥 그래요. 아들은 어때요? 나아졌어요? 나는 잠시 침묵했다. 죽었어요. 아, 전화 너머로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다. 죄송합니다. 제가. 괜찮아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나는 말을 이었다. 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진짜요? 네, 돈 필요해요. 그리고 나는 말을 멈췄다. 그리고는 뭔가 깨달았다. 그리고 이제 갈 곳도 없어요. 알겠어요. 언제 볼까요? 지금요. 지금 만날 수 있어요? 지금이요? 물론이죠. 어디로 갈까요? 아무 데나요. 당신이 정해요. 알겠어요. 지난번 그 호텔로 올래요? 네. 나는 전화를 끊고 일어났다. 그리고 호텔로 걸어갔다. 걸으면서 생각했다. 이게 내 인생인가? 이게 내가 사는 방법인가? 하지만 다른 방법은 몰랐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엄마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섰을 때 강태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고 웃었다. 오랜만이에요. 네. 많이 힘들었겠어요. 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강태준도 더 묻지 않았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익숙한 층수로, 익숙한 복도, 익숙한 방. 방문이 닫히자 나는 자동으로 움직였다. 옷을 벗었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강태준이 다가왔다. 그의 숨소리가 들렸다. 그의 무게가 느껴졌다. 나는 눈을 뜨고 천장을 봤다. 하얀 천장. 아무 의미 없는 천장. 준호야.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엄마가 이렇게 망가져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눈물만 흘렸다. 이게 내 인생이었다. 이게 내가 선택한 길이었다. 아니,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길. 그리고 이제 이게 내가 남은 생을 살아갈 방법이었다. 사연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나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헛된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과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